합시다. 인사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세상이 다 참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전쟁에다가 물가는 오르고 정치도 그렇고 한데 어제 모처럼 저녁에 내 초등학교 모임 왔다가 저녁 집에 가니까 한강이 우리 노벨 문학상 수상했다는 반갑 소식 듣고 또 11시 넘어 되어서 요르단 월드컵 예선도 보다 보니까 새벽 1시던데 자원 한 2시쯤 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같은 날만 좋은 소식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작년 올해 2년간 위진남북조 시대와 그 관련된 인물 불교사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소식 소동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동파는 이름 소식보다 동파를 널리 잘 알고 있는 상인데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소동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소동파에 대해서 정작 이야기하고 설명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태수 회장도 불교로 49년 이상 하시고 회장까지 하셨는데요. 소동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몇 마디 정도 하시겠어요. 우리 정 박사진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참 소동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소동파 당송팔대가 당나라 송나라 최고의 문장가 8명을 우리가 보통 당송팔대가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당송팔대가 당송팔대가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8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당송팔대가라고 많이 하는데 당송팔대가가 아시다시피 한티지입니다. 당나 때 한태지, 그 다음에 유종원, 그 다음에 송나라에 와서 5명, 당나라 2명인데 송나라의 구양수, 왕한서 들어왔죠. 그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할 소순, 소식, 소철 하고 전공 이래가지고 당나라 2분, 송나라 5분 이래가지고 8명을 당송팔대가라고 해가지고 당나라 송나라 양대 왕조의 최고의 문장가를 갖다가 우리가 일러서 당송팔대가라고 합니다. 이건 다 들어보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 이름 몰라 이태민이고 두고고 뭐 그런 사람 그 유명한 시인들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공부해볼 소식, 소동파는 소순 아버지, 소식 아들, 소철 동생, 상부자가요 8명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한 사람만 들어가도 가문의 영광이고 평생의 천국에 빛나는 하나의 영예랄까 실력을 인정받는 인데 요 8명 중에 송나라 5명 중에 한 부자가네 아버지 소순 아들 큰아들은 소식이가 3살 때 죽었어요. 죽고 소식이 밑에 3살 자면 소철 동생하고 그 다음에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을 당송팔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순, 소식, 소철을 가지고 세 소시라고 해서 삼소라고도 사람들 부르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유명한 글 문장을 잘 쓰는 중에 왜 우리가 시인 이야기하면 당나라 이태백
200하고 두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봅시다. 각 나라에 200하고 두보 보통 200을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고 두보를 시선이라고 하죠. 시선. 그러고 3대가를 꼽으면 또 왕류 많이 들어보셨죠. 왕류 이분은 모태신앙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시불이라고 합니다. 요 왕류 이분은 불교적인 색채가 시에 아주 많아서 보통 이 세 사람을 이태백 200 두보 왕류를 가지고 두보는 시설 시의 성인이라고 하고 이태백은 시의 선인이라고 하고 왕류는 시의 부처 하고 이 세 사람을 동나라 3대 시인이라고 보통 하죠. 여기서 이하라고 되었습니다. 축하한다 할 때 이분은 시기라고 합니다. 귀신. 요 시하라 그런 사람은 요 세 분은 동시대 사람들이고 알루산도 그치고 이분은 이 세 사람 다 돌아가시고 나서 790년에 태어나가지고 816년 17년에 27살밖에 못 살고 아주 교전했는데 이하 이 사람 시귀 뭐 내용도 좀 계산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시선은 전주가 아주 귀신 같다고 그렇게 일러서 시귀 우리나라 막저 서울인이 윤동주 그런 사람들도 나이 얼마 안 돼서 요절하고 그렇게 쭉 했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사람들 언급하느냐 하는데 요 당나라 3대 시인을 이제 이태백, 두보, 왕류 그러면 4대 시인 하면 이하를 일러서 하는데 우리 중국에도 우리처럼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국어책에 보면 우리 어릴 때도 뭐 추는 미강수 뭐라든지 해가 시가 많이 안 나옵니까? 요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두보가 11수 200이 12수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소식이 그러한 매수냐 이 사람 안 같아요. 우리가 시인하면 이태백 두보 이야기하는데 소식도 같은 급의 대시인 소식이 11수가 들어가 있어요. 두보 시성이나 그는 두보나 소식이나 시가 똑같습니다. 그만큼 소식은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볼 때 초등학교 내수, 중학교 세수, 고등학교 내수 이래가지고 소식시가 11수가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책에 시가 실려있을 정도로 소식이 아주 뛰어난 시입니다. 그래서 소식은 옛날부터 고금의 동서고금의 이런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동양, 서양, 옛날, 현재 이런 인재는 없다 할 정도로 팔방미입니다. 시, 서, 화, 부, 사, 그림, 글씨, 미술, 서예, 그 다음에 음식, 요리, 의료, 건축, 토목 모든 면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인도 대정치가입니다. 장관은 2개나 했습니다. 예부상서도 하고 백부상서도 하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도지사, 광역시장도 8개나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하기도 힘든 장관, 도지사, 광역시장은 8개 보니까 하고 장관을 예부상수, 백부상수 예부라 그러면 요즘
딱히 없지만 문교부, 외교부 그런 걸 합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예부죠. 그리고 백부는 뭐 국방부 장관 그런 걸 장관도 하고, 그럼 한림학사도 하고. 한림학사를 한다고 우리나라 뭐 홍문관 집현전 학사처럼 학자로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인데, 그래서 이제 장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만한 실력과 명예를 인정해 주니까 한림학사를 또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소동파는 못하는 게 없어요. 예, 모든 부분에. 그래서 팔명미인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면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가령 전국 사생대회 그림대회 하면 대상, 글씨 서예대회 하면 대상, 뭐 문장대회 하면 글짓기대회 하면 대상, 그 다음에 정부 행정부로 나가서는 대정치인, 그럼 도시사, 관찰사 뭐 이런 거를 두루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못하는 게 뭐냐? 그 책에는 없는데 내 말에 이해할 것 같으면 못하는 거는 삼불려라고 했는데 책에는 나옵니다. 삼불려. 그걸 하지 못하다 세 가지. 뭐이라? 세 가지 못한다. 주책 잡기는 내 말이라. 주책 잡기에는 약한 것 같아요. 첫째,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주가입니다. 그런데 호주가는 대주가는 아니라 술을 많이 먹지 못해. 애주가는 애주가인데. 나중에 이야기할 그 최고의 중국 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벽부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다 일어나다 보니까 배에서 똥이 tus다. 마지막 그림 보거든. 그래서 술은 좋아하는데 대중가는 아니라. 그러고 한 가지는 음악, 노래를 못해. 하긴 하는데 남들만큼 그렇게 최고 수준이 못되고. 술, 노래. 그때 뭐이고 바둑, 장기가 아니고 그때는 바둑 못했어. 그때 신서들 바둑만 두고 하는데 그 술, 노래, 바둑 세 가지는 남과 같이 그 최고 못했고, 나머지는 시, 그림, 글, 뭐 문장, 뭐 음식도 아주 미식가에다가 애호가에다가 요즘 이야기하면 레시피 아주 요리가. 그래서 소동파 레시피 그러면 소동파 동파육 하고 요즘도 있거든. 동파육 그게 소동파가 만드는 거야. 소동파가 항주에 있을 때, 항주 태수로 있을 때 제방공사를 했는데 하니까 백성들이 뭐 물거가 오는데 돼지고기를 막 까오는데 요즘부터 삼겹살, 삼겹살. 항주도 그렇고 황주도 그렇고 적백부성. 그게 그 당시에 사대부들이 안 묻는 게 쳐다보지도 않는 게 돼지라고 해요. 그만큼 흔해 빠져가지고 맛도 없고 요 뇌물주도 뭔데 소동파가 딱 보니까 찌듯이 수육하듯이 해가지고 간장 조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맛이 있는 음식이 되는데 그게 동파육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박해받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내가 책을 보니까 그건 아니고 왜 모함한 사람이 동파가 동파육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이는 그거를 사익을 지었다 해놓으니까 조인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안 하고 기한 보냈다. 마지막 기한은 동파가 두 번 기한을 가가지고 5년, 7년 해가 7년으로 이제 생활 마쳤는데 풀리다가 12년 동안 기한 안 했는데 7년 마지막 기한 간 요거 이제 그 빌미가 동파육 요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딱바싸움처럼 무고죄로 그리 걸어가지고 저 일반 옛날 신법당 왕안석에 신법당이 있고 사마강 필도랑 구법당이 있고 그리 딱바싸움 하듯이 쌓았는데 그 판을 30명 몽땅 유배 보내고 할 때 같이 소송파도 마지막에 이제 그래가지고 유배를 당했고. 그래서 소송파는 문장가는 대문장가. 요 당나라 송나라 할 때 문인 중에서 최고의 문장가는 누구로 지냐하면 당연히 소송파 이변. 그 중에서도 왕중이완이 소송파. 그래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지금 이제 남북조 1년 하다가 소동파로 넘어왔느냐, 그 이유가 이 앞에 우리가 시간에 이제 남북조 시대 서성 글씨 서의 성이라고 하는 왕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왕이지 그것도 소동파로 보고, 요즘 불교 방송인이 어디 법대 가서 법물 듣다 보면 소식 소동파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동파가 물론 위전 남북조 시대하고는 한 500년 뒤 당나라, 송나라 그때 한 500년 뒤 시대 사람이지만은 소동파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소동파를 한번 주제를 정했는데, 스님 그리고 책에 많이 나오는 게 오늘 시를 3편을 소동파가 시를 한 2700수, 시는 뭐 수로 이야기하죠. 머리수 약 2700수의 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불교 논문에 강의가 되는 대표적인 시 3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동파의 일생 연보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보고, 그 중에서도 중국 최고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적백투, 그것도 잠시 한번 듣어보고, 그리고 소동파, 동파, 호가 생긴 요 이유도 짚어보고, 그렇게 오늘 시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동파가 행남에 태수로 갔을 때 옥천사 성호선사라는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있었어요. 성호. 성호선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동파가 천하의 제일 인물이고 자신만만하고 하니까 자만심이랄까, 자기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 자신도 그리 어석거리고 다니는 시절에 하루는 성호선사가 아주 유명하고 큰 스님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일반 선비 차림을 옷을 입고 성호선사 찾아갔어요. 성호선사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하니까 성호선사가 당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나는 친가요. 친가요. 칭 한자에 맞나? 친가요. 나는 사람들의 고성대덕을 얼마나 어떻게 높고 낮은지 무게를 다는 저울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친가라고 하면 저울 때, 친가라고 하면 성이 이가 바깥 아니고 친가, 이 때는 이제 저울 때 친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호선사가 딱 보더만 하면서 할을 했거든. 하면서 이 할의 무게는 얼마요? 당신이 무게를 달고 그대로 달아본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무게는 얼마요? 하니까 그때 소동파가 크게 한번 묻고 인사하고 물러나서, 그러고 나서 소동파가 여산 독림사에 상종선사를 만나가지고, 상종선사 많이 들어봤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상종선사 총자는 뭐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독림 상종선사를 만나가지고 스님한테 좀 아직까지 내가 깨치지 못해서 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공부해서 하니까 소동파가 도인이고 뒤에는 물론 깨쳤지. 전국의 큰 스님들을 한 100명하고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거든. 그래서 소동파가 누구 스님 만나 뵙고 누구 스님 참고하고 이리저리 아뢰나고 했습니다 하니까 상종선사가 왜 태수께서는
유정설법만 듣고 무정설법은 듣지 않으시오 하거든. 그 이야기 듣는 게 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라. 말하는 사람들 이런 것 유정설법만 듣고 혼이 없고 정신이 없고 하는 돌, 나무, 물 이런 의자 이런 게 무정물인데 정이 없는 정신이 없는 무정물의 무정설법은 듣지 않소 하니까 소동파가 그때 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라 무정이란 말을. 그래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말을 있는데 자기가 말을 타고 그 요즘 같은 하도 일념이겠죠. 말을 타고 오면서 부자 하도 보면 왜 무냐 참고하듯이 무정설법 무정 꼴똘히 생각하면서 말 타고 오다가 폭포 옆을 지나가는데 폭포 소리를 듣고 딱 깨치다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스님들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정설법이라 하거든요. 무정설법 들어보셨죠? 그 무정설법이 욕지 없어요. 우리 무정설법이라고 많이 하는 우리 요 스님들도 한 번씩 법문할 때 이야기하시고 특히 무비스님이고 많이 하죠. 그 이제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산책길이 청년시입니다. 야래 8만 4천 년을 타일여하 그산 이 말이거든요. 이걸 보면 보통 무정설법이라고 하는데 무정설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독립총장동입니다. 원래 이 장로는 장로 숯불이부터 해가지고 우리 2500년대 부처님 시대부터 장로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옆에 기독교에서 장로니 뭐 이렇게 다 갖다 쓰고 하는데 장로가 우리 불교입니다. 소보리 장로, 뭐 사리불 장로. 그래서 이 원래 그게 제목이 보통 많이 무정설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독립총장로입니다. 이게 이 무슨 말이냐면 독립사회 여산에 있는 독립사회 상총 요 있죠. 상총 장로 스님한테 정정하는 드리는 시다 이래 가지고 요 정식 명칭이 무정설법이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산책길이 청정시라 야래 8만 4천 개를 타일야 그 사이 이라 하는데 이 내용은 개성변시 광장설이고 개성 시냇물 소리는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변시 곧 광장설이라고 부처님 설법을 광장설이라고 부처님 설법을 광장설 느리고 길고 한 햇바닥에 보면 코 위로 다 올라갔다 그러나 부처님. 그래서 뭐 그렇게 빗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광장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안 좋은 또 뜻으로 잔소리 길게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무슨 광장설이 그렇게 길어졌자 그러니까 부정설이
말로도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데 신행물 소리는 곧 부처님 말씀이요 산책 깊이 청전신이다. 산책 산비천 깊이 어찌 아니겠는가. 청전신이라는 청정급진 비로자나 부리거든요. 산책은 저 산빛 모습부터는 어찌 부처님 몸이 아니겠는가. 야래 84,000개 밤사이에 들려온 84,000 부처님 법문을 타일여하 그 사이 다음날 어떻게 여하리 그 사이 사람한테 일러줄 거냐. 근데 자기 깨치고 나서 딱 보니까 개성변시 망장설이요 산책기비 청정시이다. 야래 84,000개를 타일여하 그 사이 이렇게 읊어기 보통 말들을 많이 하는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소설과 오도성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시 맹칭한 정 독립총장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만들 그게 있는데 시계를 계속해서 새겨죠. 성호선사하고 상종선사하고 소독하고 다 같은 송나라 초기 시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두선을 창안한 그 대종고선이죠. 대종고선이 스승이 원호 극건스님이거든. 백암록 제자 원호 극건스님이 젊은 시절에 스님들을 배우고参방하고 공부하러 다니면서 누굴 찾아다니냐고 유명한 성호선사, 그 다음에 상종선사 이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마지막에 오종법변선사 밑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크게 깨쳐가지고 대종고스님 스승이 되고 백암록 그 유명한 백암록을 제자했거든요. 그래서 성호선사, 상종선사, 원호백 여기 많이들 이야기하는 개성배지 관장설 산책기비 청계진 야래 84,000개 타일이야 가지고 우리 불교인들 특히 여기 박사님하고 불교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이는 기본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몰라서 오늘 당장 외워두고 가죠. 그 다음에 오늘 세 편만 본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소독과 처음 적벽부 쓸 당시가 황주인데 황주의 옆에 가서 눈을 환자입니다. 황주의 옆에 가가지고 5년 살았는데 그래서 옆에 분리가지고 여주라 그런 데를 가다가 중간에 여산을 들어가고 자기 이름들하고 한 열흘 동안 쭉 둘러대면서 구경을 했거든. 여산이 대단한 산입니다. 여산 많이 들어봤죠? 여산이 신국객들 한 1,500명이 그 대해서 시를 한 4,000수나 쓰고 당연히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고 여산 크면 1년에 나중 세 번째 시에 나오겠지만 1년에 한 190일 이상이 구름으로 안개로 쫙 덮이고 365일에 200일 이상이 그 비가 오는 때가 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 그 마지막 시는 그 풍경도 있는데 여산에 가가지고 여산을 쭉 둘러보고 여산에 대해서 한번 자기 감동 어떻더라 한편으로 시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 바로 소경 장님 코길 만지치기라. 그게 우리 잘 알고 있으면 여산 진면목이라고 지어서 나오는데 그 제목이 제 서린백입니다. 제 서린백이라고 또 우리 불교 책에 많이 나오고 널리 암송되는 인데
요 횡으로 보면 횡으로 가로 종이니까 여기 횡이죠. 세로종, 가로 횡. 옆을 딱 보면 산이 고개로 돼 있고 이리 돼요. 또 옆을 보면 봉우리로 돼 있고. 그러고 원근 고저 멀리나 가까이나 높이나 낮이나 보나 다 각 부동마다 다 다르더라. 뭐 산이 다 그렇지 뭐 다르지. 그리고 불신 여산 진면목 내 여산의 진 모습을 진짜 모습을 난 모르겠더라. 지연 신제 자산중이다. 지연 신제 지연신제 자산중. 이것은 내 몸이 이 산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요게 사람들 보고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 참 진면목을 모르겠더라. 여산 진면목을 모르겠더라. 속을 모르겠더라. 그 말이 이제 여산 진면목이 이제 서림백 여기에서 온 말이 바로 여산 진면목 여기서 나온 기고.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른다. 바둑을 두고 장기도 큰 고수들이 둬도 하수가 보면 답답해 죽는 기라. 보고 이것도 모르나. 그래서 바둑 장기 둘 때 옆에 빰 맞아가면서 군수 둔다 하는 거를 그 빠져 있으면 못 보는 기라.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일을 당했을 때도 탁 들어가지고 몰입해 있지 뭐 모르는데 한 발자국 밖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상황을 그 입바산하고 뭐하고 우리 수행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탁 빠지면 썩내 보면서 딱 벗어나야 그거 알지. 썩내고 화내고 하는데 몰입되고 끌리 들어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듯이 그것도 여산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 일행들하고 여주 가는 길에 유배 생활 분리가지고 가는 길에 한여를 쭉 구경하고 둘러보고 멋진 시를 한편 남긴다고 선지가 여산진대고 여기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서림백인데 제 서림백은 서림사, 서림은 서림사. 아까 요는 독림사고 요는 서림사고. 이 서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치고 줄이는 게 많으니까 서박하면 홍석을 보고 보통 서박하고 뭐 현주야 그러면 뭐 김현주를 현주야 하듯이 서림사 백에 제 요는 제목할 때 됐지만 글을 쓰다. 진짜 우리 단어도 안 그렇으면 영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한글도 말로 일어서나 놓으면 이거 뭐 말수를 할 때 말도 되고 말하는 말도 되고 말 타고 다니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제 요도 제목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글을 쓰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림사 백에 글을 쓰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서림사 백에 글을 쓰기 이제 불식 여산진면목을 모르겠구나. 요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보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갔는데 요 서림사가 나오고 독림사가 나오는데 요 중국 국민이 서림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소동파의 제서림 요시 때문에. 그러고 서림사를 빛내는 게 우리 거기에서는 여산을 빛내는 게 물론 여산 자체도 맹산이고 하지만 서림사하고 독림사 이 두 절이 옛날에 불교가 한창 할 때는 여산에 절 살짝 한 300개 정도 있었답니다. 여산에 지금 한 72개 정도 있고. 그래서 여산 서림사가 언제 만들었냐 하면 376년에 그 독림사 만드는 우리 해원스님이죠. 우리 정토종 영불종의 개조라고 하는 해원스님이 전쟁 나가지고 저 밑에 나부산에 가려고 내려가다가 잠시
여산의 설립사 자기 배영이라고는 사인이 계셨는데 중국의 초기 3대 화상 중에 불도령하고 도안스님하고 해원스님이 있는데 이 해원스님 보고 여산해원이라고 하는데 아주 대단한 스님입니다. 중국 초기 3대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할 때 당연히 해원스님하고 불도령하고 도안스님을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 이까지 못 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저 소식도 한 최소한 서너 시간은 이야기해야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 시간은 없고 할 말은 많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해원스님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불교 들어오기 전에 살았습니다. 334년에 태어나가지고 416년에 활동한 아주 우리나라에 소설림왕 2년에 전진왕 구겐이 고려의 불교를 전해준 데가 372년이거든요. 아주 까마득할 때 활동한 사람이 해원인데 그것도 해원도 자기 스승 도안스님 그 스승의 스승 불도지 건너서 한 사람이 해원인데 이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앞에 이야기했죠. 그 이전 중국 전쟁사에서 100만 대군을 동원해가 싸움한 데가 전진 북인이 밑에 동진 치려고 100만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비수해서 동진 8만 대군하고 싸웠는데 100만 대 8만 명 동진하고 했는데 싸움도 못하 깨지뿌리고 반 이상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거 이야기 들을 때는 왜 제가 발피가 죽냐 밤도 못 살았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 재작년 뭐 서울에 무슨 거입니까 그 참사 무슨 거리고 이태원 그거로 딱 보니까 이 말이 맞구나. 그때 미수대전 여기 할 때 자기들이 밟히고 죽고 한 게 아니 너무 딱 그런 게 무슨 군인들이 그 밟히고 이태원처럼 평지에도 그리 되면 사막이고 일단만 그 100만 대군이 물론 100만 아니지 구성팀이 왔는데 그 서톤에 또 비수대전 해야 하는데 비수대전에서 이제 전진 북인이 마지막으로 동진 요거 남쪽 진나라 함당하려고 100만 대군을 자기가 선발대 몇십만이 먼저 가고 저쪽 모형사하고 자기 동생이 또 이진 삼진에 저쪽 여쪽 오고 하는데 요쪽에서 이제 동진에서 똘똘 묵지도 8만밖에 안 돼. 8만 가가지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해수 옆에 미수라고 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인이 산행을 보냈어요. 산행 보냈는데 이 산행이 바로 전진 북인이 몇 년 전에 양양에서 함락시키고 데리고 온 그 양양 태수라 주서하고 주서 이 친구가 비록 한국 해가지고 전진한테 있지만은 뼛속부터 동진 사람이거든. 네 동진 잘 알고 다 아는 사람에 가서 항복하라고 그 보낸 얘기라 사실로. 보는 게 이 주사를 거는 사람은 요게 화den이라고 있는데 사hen이다. 사hen 사령관한테 가서 지금 본진들이 요 와 있고 옆에서 구성 삼수 지원견들이 오면 100만 명인데 이 사람 있을 때 바로 쳐가지고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일러주거든. 뒤에 오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네? 요 강을 건너면 우리 싸우지 않고 협상을 하든가 할 거니까 강만 건너주게 해달라 하니까 전진 북인이 뭐 가만보게 하 요것들 넣어보면 강 반쯤 올 때 우리가 깨버리겠다. 이 생각은 좋다. 강 건너러 이미 돼서 강 착착착 건너오는데
주소락하는 이 친구 근데 우리는 군대를 좀 뒤로 물려야지. 작전상 후퇴. 작전상 후퇴 하다가 저때 반쯤 오면 탁 칠라고 했는데 요즘 저는 뭐 무선이 있나 휴대폰이 있나 전혀 안 되는데 그 대부분이 흩어지는데 그때 주소 이게 온 지지로 떼면서 말 다 되면서 뒤로 물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 한번 다 하니까 막 사람부터 다 밀리고 우리 정거로 알고 막 몇십만 대군이 뒤로 막 밀리고 탁 하다 보니 저가 밟히고 이 온 사람들은 8만 대군 와가지고 한 것도 없이 가서 도망간 놈하고 그 북엔 아들 북엔 동시에 제일 믿는 장수 부윤도 여기서 전사당하고 그 북엔 왕도 여기서 떨어지가 막 다치고 개우 오고 그래 한 반 이상 죽었대 지금 밟히고 뭐 어찌 되고 그래서 내 이거 100만 명에서 한 반 정도 겨우 살아와 가지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만 그래 이태원 사례 그걸 보니까 그 폐기에서 우리 다 말이 통하는 우리가 뭐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짬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물론 뭐 영국 사람들 몇 있었겠지. 그것도 이 폐기에서 일이 밟히고 일이 하는데 그 뭐 몇십만 대군이 산바다 뭐 팽지 그 엉망진창이가 그것을 막 밀어 대충 하니까 밟히고 이래가 다 죽었다 사는 말이 딱 실감이 가더라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양양성이거든. 양산성 비수대전 앞에 양양성이 비수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383년이고 11월 달에 5월 달에 출동해가 11월 달에 한반부터 깨집었거든. 그 5년 전에 378년에 양양성을 함락을 했는데 양양성 함락하면서 북인이 나는 10만 대군을 가지고 양양성을 함락해가지고 한 사람 반을 얻었다. 그 한 사람 반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대원스님 스승 아까 이야기한 도안스님이고 도안스님이고 한 사람 반 사람이 섭작지가 누구냐면 지금 중국 시진핑 선조 한지 추주로 만든 그 당시 최고의 문인이 섭작지인데 그 사람이 양양성에서 그 두 사람을 데려가면서 고성전에도 있대요. 자기 복이야 근임이한테 나는 10만 대군을 가지고 양양성을 함락하고 한 사람 반을 얻었다. 한 사람 반이 누굽니까? 하니까 한 사람은 사안이고 한 사람은 도안이고 한 사람은 섭작지다. 섭작지가 너는 시진핑 섭작지 한자로 시진핑 섭자 여기거든. 우리 뭐 자서방가 할 때. 이 착은 뭐냐면 굴착기 할 때 착 뚫을 착자거든. 자기 치는 직할 때 이빨치 이 섭작지인데 섭작지가 시진핑이 한자로 석금평이거든. 석금평 이 발음이 시진핑인데 시진핑 조상이야. 한진 춘추 54권도 역사서 그때 동진 그 당시 최고의 군인이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도안스님하고 둘이 잡아가면서 나는 10만 대군으로 한 사람 반을 얻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양선 정도에서 78년에 잡혀갈 때 회원은 저 서성은 북인한테 잡히고 저는 동진 내려온 데가 예산이라. 원래 이 사람도 나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사행 혜영이가 여산에 서림사에 있기 때문에 그 가서 좀 이따가 이제 나부산을 가려고 해서 나부산 가려고 하니까 혜영 사행이 요마 있어라 이래가 할 수 없이 요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서림사를 혜영이 사행이 올 때도 그쪽 자사가
관찰사 도지사가 도움을 줘가 지었고 소동파 오도성을 이야기하면 오도성 오동 깨달았다 도를 깨달은 보통 스님들이고 거사 속인들도 깨쳐나면 이제 내 깨달음의 그 경지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글을 쓰는 걸 갖다 실어 쓰는 걸 오도성이라고 합니까? 뭐 여산연우 절강조라 그런 오도성이 극치라고 하는데 소동파 그거하고 개성변시 관정선하고 그 두 개를 소동파 2,700여 시 중에서 오도성은 두 개를 하거든요. 그 여산연우 이게 소동파의 오도성이라는 보통 보면 책이고 인터넷에 보면 제목을 여산연우 이렇게 해가 이 시를 지은 데도 있고 좀 길게 하면 첫 줄 여산연우 절강조 그렇게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는 관조입니다. 조수, 가만 파도 쭉 물 뒤로 가는 게 조류를 끄고 조수를 끄죠. 조수를 보면서 그 이제 제목이 이렇고 아까 요거는 무정설법에다 보통 인터넷에서 처음 나옵니다. 소동파 무정설법 뭐 이게 나오는데 무정설법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정독림 총장로 독림사의 장로 상총 스님한테 드리는 정정하는 걸 자기가 깨쳤으니까 숙제를 줬거든. 무정설법 왜 안 듣느냐 했는데 자기가 무정설법 깨쳤고 답을 얻었으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답안지를 주는 시기겠죠. 정독림 총장로 독림사 상총 장로 스님한테 드리는 걸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무정스님 설법 욕이고 요거는 이제 소동파의 오도성을 최고의 오도성은 요걸 치고 여산연우 저 연우가 아니고 여산연우 절강조 미도 전반한 불소 도덕 기대 무별사 여산연우 절강조 이래 하는데 여기 뭐냐면 여산 아까 말씀드렸죠. 여산 중국 여산은 1년에 꿀을 많게 낀 날이 190일이 넘고 비 오는 날이 200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비가 연우 안개비거든. 안개도 아니고 이슬비도 아니고 딱 하는 그 아니 있습니까? 미시한 밀가루 얹어가는 같은 그게 연우다. 그게 하도 일품이랍니다. 여산에 있는 안개비하고 절강은 항주 앞에 있는 그 양양한 하루거든. 그 조류가 위에서 내려오고 민물이 내려오고 파도가 올라오고 하면서 그 휘몰아치고 하는 그 조류가 천하일품이랍니다. 그 갈기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고 금강산 가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좋다 그 좋다 하니까 그 시간 들여 돈 들여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산 안개비하고 절강성에 절강이 이제 양양하고 전당강을 절강이라고 하는데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여 보고 싶다 이지 미도 천반한 불소 이러지 못해서 가보지 못해서는 천가지 만가지 하니 끝이지 않는데 도덕 기대 무별사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니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산연우 절강조 여산연우는 여산의 안개비 절강의 조수는 그게 그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깨치기 전에는
모른다 그거는. 그래서 깨침을 글로 설하는 거 뭐 하는 거는 표현이 안 된다 겁니까? 그래서 이심전심이고 그 뭐이고 그 몇 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기가 셋째 아들이고 김 부철이가 넷째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소동파를 사모해가지고 이름도 셋째 아들은 김부식이 식자를 이어서 김부식이라 하고 넷째 아들은 소철의 이름을 이어서 김부철이라고 이름도 둘이 개명을 해서 김부식이 아버지 김건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그 사절단도 갔다 오고 했는데 물론 연도 차이는 얼마 안 돼요. 소동파는 1046년생이고 요 김부식이는 1075년생이니까 불과 만 4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버지가 셋째 아들 김부식이나 부식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고 하도 이름이 좋으니까. 그러고 넷째는 김부적, 그래 식철 똑같이 했어요. 그거는 중국 사람들 사진들 봤을 때 워낙 김부식의 아버지 김건희 또 유명하니까 워낙 김건희라 그는 사람이 아버지가 유명한데 중국 사진도 갔다고 했는데 중국 사진 갔다 올 그 점에서 1080년에 중국 사진 갔는데 그 점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냐 그렇게 할 정도고. 그러나 고려 최고의 문신이 들어봤겠지만 동국 이상국 지은 이상국 이규보거든. 이규보가 자기 직책이 뭐 총리 뭐 장관 그것처럼 삼국이니까 홍섭이가 이름은 홍섭이지만 지금 회장을 맡고 있어요. 정회장 사특히 삼국이니까 그 식함을 따가지고 원래 이규보 이름은 이규보라 여기 있습니까? 여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규보인데 직함이 삼국인이었으니까 이상국지, 동국 이상국지. 우리 동국이 뭐 해동, 한국이 고려가 이제 동국이니까 동쪽 나라에 이상국, 동쪽 나라의 이상국이라고 하면 이규보거든. 이규보의 문지. 그게 동국 이상국 이규보가 고려시대 최고의 문인이거든요. 그런데 최고지만 그 시대가 무신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신 정권 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뒤에 사람은 이제 그쪽 붙어가 했다 그런데 어차피고 북한에 있으면 북한 뭐 정권 밑에서 일하고 해야 되고 월급제를 하든 뭐 간직을 하든 여기 있으면 요 하고 다 그리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규보가 그것도 책에도 그렇게 있답니다. 우리 고려 시대에 과거 합격자 방이 붙으면 올해도 33명의 소동파가 나오구나 그렇게 써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시험 합격자가 33명이 배출됐답니다. 33명 이 사람이 우리 뭐 입시 준비할 때 그거밖에 못 하듯이 입시 준비 때 끝나고 나면 영화도 보고 뭐도 보고 뭐 하듯이 33명 합격자가 과거 시험 볼 때까지는 다른 거 하나 못하고 공부만 하다가 시험 딱 합격 나면 이제 그동안 못한 소동파 시도 뭐 글도 있고 그래 하는 게 그래 하다 보면 뭐 그 머리 좋은 33명들이 뭐 내가 조금 해도 한두 시간 읊어대는데 얼마나 소동파에 대해서 박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규보도 올해 과거 33명 합격자 방이 딱 붙으면 그거 보고 올해도 33명의 소동파가 나오겠구나 그래하고 조선시대 서거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최고의 문인이 이규보지만 그 당시에 정몽주 서성되고 하는 목은 이색이라든지 뭐 이재현 그런 문사들이 몽땅 다 요즘 뭐 BTS 열풍처럼 남들은 뭐 그 똑똑한 소식 소철 행제 말고 다른 행제는 없나 그러는데 연보에 보니까 다른 행제는 없어요. 우리 행제만 자기 소식이 3살 때 죽었고 밑에
소소매라고 그 해제만큼 똑똑한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고 가는 영문도 짓고 뭐 많이 하는데 소소매는 그 이름 자체가 아니고 소소매가 아니고 작은 여동생이란 말이거든. 소소매 우리 저 흑윤 누이처럼 뭐 흔한설이라든 이름이 아니고 소소매 소시의 소매 작은 누이 동생이거든.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소소매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니기는 너무 또 그 얽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소매 이야기도 있는데 소소매 아주 여동생 똑똑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이 사람이 19살 때 왕풀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29에 왕풀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침 죽고 자기 또 아버지 상을 30살에 당해가지고 자기 저 소식은 총나라 사천성 그쪽 출신이거든. 그하고 또 운구를 싣고 개봉해서 수도 개봉에 알죠? 수호지 그 무대고 그 수호지에 노지심이 나무를 뽑아 그 절도 있고 그 다음에 판강 포청청 그 개봉부 그 나오거든. 그 송나라 수도 개봉이야. 예. 개봉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다고 운구를 해가지고 저 사천성까지 가가지고 장사 지내고 3년 시모살이 하고 오고 이제 그러는데 29살에 마누라 왕굴이 죽고 자기 이제 3년 후에 33살에 왕굴 종매 사촌 여동생 왕윤지라 그는 또 여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 보면 또 그 재혼한 여동생 나이가 또 소동파보다 왕굴은 3살 적고 두 번째 재혼한 왕굴 전처 여동생은 12살 작아. 그런데 다 먼저 소동파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번 한번 쭉 보고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최고 중요한 걸 하겠네. 적백부라고 중국 최고의 문장이 적백부인데 들어봤죠? 적백하고 노가. 이걸 첫 유배 황주에 갔는데 황주에 갔을 때 친구 양천창이라는 그런 사람 친구가 와가지고 뱃놀이 하면서 그 지은 부가 적백부인데 적백부가 중국 문장 중에서 최고의 문장으로 하죠. 중국 문장이 유명한 게 많지만 솔직히 적백부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유비가 그 미나라 치러 가면서 유선 왕한테 올린 출사표도 전 출사표가 있고 부 출사표가 있고 요 적백부도 전 적백부가 있고 부 적백부가 있는데 적백부는 최고의 작품으로 합니다. 적백부 요 하나 찍고 넘어갑시다. 적백부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국에 그 적백대전 된 그거 있죠. 저 조조의 20만 대군이 오나라 친다고 양장을 내려오면서 오나라하고 저 유비 군사 합동 작전 저 조조는 20만 대군이고 오나라 유비 연합군 5만인데 그걸 하공 전술회가 무찌른 게 적백대전이거든. 그래서 5만의 연합 총사령관은 주유고 요 적백부에 나와요. 그 당시에 34살인데 요 5만 군사로 조조 20만 군사를 깬 게 적백대전이거든. 근데 여기 저 황주에 유배 갔을 때 그것도 적백이 있는데 보면 보통 붉은 배 해가지고 적백부 붉은 배 있는 적백대전엔 그 뱃놀이 하면서 진 부가 뭐냐면 시사부 하면서 부는 산문 비슷한 시와 산문의 중간 길의 글을 갖다 부라고 해요. 그래서 적백에 뱃놀이 하면서
자기 지은 그게 이제 적백부인데 요것도 전적백부가 있고 후적백부가 있어요. 전적백부는 1082년 기만이니까 7월 기면 7월 16일 썼고 그 석 달 후에 10월 15일 날 다시 적백에 가서 또 행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요거를 전적백부로 가고 요거를 후적백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이제 전적백부 요걸 이야기하고 이게 중국 최고의 불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없고 할 말은 많고 좀 답답합니다. 이거 이 아이라고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하는 그 위진남북조 인문학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3대 부성 불도징하고 도안하고 불도징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나 117살까지 살았는데 저 부자 사람인데 인도 동에서 왔는데 80에 와가 48년 동안 중국에 머무르면서 그 책 하나 쓴 거 없어요. 저를 요즘 이런 절차는 틀려요. 철을 청년아 사찰을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 밑에 문도가 만명이나 되고 절 청계근육을 정확하게 890개 이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 중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해원이고 그런 사람들 해원 제자 중에 도안이 있고 도안 제자 중에 이제 또 해원이 있고 그리 내려가는데 위진남북서 초기 그 3대 화상에 대해서도 1시간 안 되지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다 보면 산무일종이라고 범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산무일종이라고 북위에 태무제하고 북주에 무제하고 땅나라 세종하고 그 다음에 5대 식국 중에 그게 세종 구주의 세종 그 세종이 그 네 사람이 무자 들어가는 사람이 제왕이라고 해서 산무 마지막에 세종은 종국이라게 산무일종 이 범난이 중국 완전 뭐 덕분에 선종은 명맥 유지했지만 세종 다음 무종 때는 얼마나 심했냐면 선임 26만 명을 환석을 시켰어요. 14,000개 사찰을 파견했어요. 이렇게 말살을 시켰어요. 그래가 이제 책이고 뭐고 다 없고 결국 살아남는 거는 산에서 이제 걸도 안 하고 뭐 앉아서 잠자는 선종이 그 덕분에 선종이 이제 이어가고 명맥 유지했거든. 그래서 최고 산무일종이고 그 산무일종 범람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만화제부터 해가지고 3대 역경가 4대 역경가 구만을 현장 진제 불공삼장 또 해정스님 그런 사람들도 3대 4대 역경가들도 다 묵지부동을 할 일이 첫째인데 이걸 뭐 2시간 3시간 잡고 있어도 그게 못 됩니다. 이 원래 적백부만 해도 원래 적백부 쫙 그때 난정서점 쫙 해가지고 반야신경처럼 적어가지고 설명해가면서 그 왜 문장이 어떠냐 한번 읽어는 보고 훑어는 보고 가는 시간이 돼야 우리 모임에서는 맞는 시간이 될 건데 참 시간은 없고 할 말은 많고 아쉽고 답답합니다. 오늘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내는 내대로 한다고 일이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이만 두성능 강의 마치도록 하고 다른 뭐 질문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